네, 이번엔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자기애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자기애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예.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사람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도 그 별 좀 그렇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애를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네네. 나르키소스는 자기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네. 사랑하고 그리워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 이야기를 정신분석학에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예. 그는 나르시시즘을 자아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는 일종의 인격 장애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지나치면 예. 자기만 바라보다 보니까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혼자만 있을 때야 상관없는데 네. 여럿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자기애가 너무나 강하다. 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예.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 네. 그러면 이거 갈등 되게 예, 커져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트와 달리 자기애가 강할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예, 그죠?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네. 자기 자신과의 사랑이 타인과의 우정을 맺는 전제가 된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흔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하며 친구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네. 그러나 네. 친구란 무엇인가? 저마다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므로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은 이미 자기가 좋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반대로 악인들은 네. 결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 안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좋은 사람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단순히 해석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맥락을 제대로 살펴보면 예. 이웃을 사랑할 때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했지 너를 대신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 해석은 독일의 대중철학자인 빌헬름 휴미터에게서 제가 빌려온 건데요. 예. 그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자기애는 이웃 사랑의 토대이자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데서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예.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항상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니체도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본 거죠. 그 철학자라서 이런 말 하는 건 알겠는데. 네네. 근데 현실에서도 보면 네. 그 타인을 사랑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예, 좋은 근데 거죠. 타인 사랑 안 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예. 현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은 철저히 챙기는데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종종 목격하게 되죠. 예. 그 결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건 자기애와 네.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평가가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애와 이기주의는 어떻게 다르냐?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이 자기애와 이기주의를 구분했는데요. 네. 그는 이기주의자가 보이는 사랑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예. 들어보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아를 돌보는데 실패한 것을 은폐하고 보상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노력은 언제나 실패로 끝난다.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프롬이 보기에 자기애와 이기주의는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기주의자는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돌보는 데 실패해서 네.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더더욱 몰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프롬이 이기주의자를 되게 부정했거든요. 네, 안 네, 좋다고 봤는데 그 이유는 이기주의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 자기 자신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애와 이기주의자가 다르다. 네, 그렇죠. 분명히 다르고 예. 이기주의자는 예.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게 아니고 실제는 자기도 사랑 못하고 예.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기애와 이기주의를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대체로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고 또 잘해주고 아끼고 배려해주고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아, 그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자기애를 갖는 상태,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말은 쉬운데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자기애를 가졌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자기애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쟤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예. 이거하고는 좀 다를 다르죠. 것 같은데. 예. 근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설명이 안 되네. 예. 여기에 대한 에릭 프롬의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자신의 자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 곧 보호, 존경, 책임, 지식의 근원이 있다. 만일 어떤 개인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 풀어드리면 프롬에 의하면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 네.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를 긍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해 두세요. 생명, 행복, 성장, 자유인데요. 아직 어려워요. 예, 첫 번째는 자기 생명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예. 만약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다면 이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왜냐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치나 평판 때문에 자기 행복을 뒤로 한다면 이 또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노력이나 투자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 또 네 번째는 자유예요. 만약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기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기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다하는 상태인 겁니다. 느낌 오시나요? 와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자기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생각보다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이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사랑이든 타인에 대한 사랑이든 모든 사랑이 말로만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예. 독일 철학자 빌헬름 슈미트는 우리가 정말 친구일까라는 얇은 책에서 자기애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핵심 자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또 그는 책에서 핵심 자아를 파악하는 데 도움되는 질문을 여러 가지로 제시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기를 재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경험은 뭔지를 묻는 거예요. 경험. 예. 두 번째는 평생 쫓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꿈이나 목표 역시 자기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질문, 대신해 줄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물어야 자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높이 사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자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가령 지난번 주제였는데요. 돈을 버는 것이 최종 목적에 둔다면 이건 자기를 사랑한다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상태는 자기를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희생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예, 예.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 인생에서 방향키로 삼을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가? 이 질문에 무조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 장면, 일, 즐거움, 대화, 생각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흔쾌히 답할 수 있어야 자기의 핵심 자아를 아는 상태고 그래야만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이 다 한 번씩 자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네. 예, 그래서 예.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계속 해보면서 사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 예.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보존의 욕구는 미덕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토대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자기에는 개인이 선택할지 말지의 사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하고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원칙이자 미덕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동은 결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타인과 원만한 관계와 사랑을 위한 전제 조건이죠. 네. 또 자기에는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저열한 욕구나 본능 충족과도 좀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자기에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를 긍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핵심 자아에 도달하려는 노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꾼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기꺼이 타인에게 사랑도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또 이런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회의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네.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야 돼요. 예, 그래야 맞습니다. 건강해지고 네, 보다 좀 좋은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방송 들으시고 네. 인문학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